이번 시간에는 잔금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잔금이라는 것은 대출받아서 남은 돈을 잔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대출을 받아서 남은 돈이 얼마냐, 중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잔금 계산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잔금에 관련된 거니까 대출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10%고 10년으로 갚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럴 때 돈을 갚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자. 여기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눠서 갚는다 이 말이죠. 몇 번을 나눈 겁니까? 10번을 나눈 거죠. 예를 들면 그림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이렇게 나눠서 갚는다 이 말이죠. 이때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대출받아서 나누어서 갚는 돈,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럽니다. 다시요. 부채 서비스액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출받아서 무슨 상환액을 말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다. 그러면 그 부채 서비스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계산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저당 상수라는 것은 대출받아서 원리금이죠.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갚아가는 돈을 계산한다. 우리 생각할 때 이자는 대출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율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대출액에다가 이자율을 하는데, 우리가 대출액에다 저당상수는 원리금이니까 원금에다가 이자죠. 예, 여기는 원금에다가 이자죠. 그러니까 이 저당상수라는 숫자는 이자율보다는 숫자가 크죠. 원금만큼 크죠. 이자만 갚을 때는 이자율을 곱하는데 여기다가 원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다 해갖고 이거 꼭 암기를 하는데, 제가 부, 대, 저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부대저 그러면은요,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면 대출액을 1,0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이 10%의 10년의 조건은 0.16입니다. 이게 0.16이라는 숫자는 이미 주어진 숫자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160만 원씩을 갚는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나씩 갚는 돈이 얼마다? 160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할 때 이 160만 원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원금 몫은 얼마고 이자 몫은 얼마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요, 계산 순서를 첫 번째 전체 상환액 말하자면은 160만 원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다. 아까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랬죠. 아까 부대저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자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이자는 처음에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는 하나도 갚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자가 100만 원이죠. 그러면 남은 돈이 원금 아닙니까? 원금은 60이다 해서 원금을 세 번째 찾는다는 거. 이 순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채 서비스액을 먼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 세 번째는 원금을 한다는 거. 예,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는 160을 갚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자고요. 두 번째도 전체 갚는 돈은 이게 1회의 전체 갚는 돈이죠. 1회 상환액은 160만 원인데, 예, 그때의 이자는 얼마가 됩니까? 94만 원이죠. 이게 핵심인데, 왜 94만 원인가 보면은요, 원금이 60만 원 갚았잖아요. 여기 6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갚았으니까 남은 돈은 940만 원이 남았죠. 940만 원에 대해서 10%, 이자가 10%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자는 94만 원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얼마가 됩니까? 66만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상환액 전체는 똑같지만 160씩은 똑같지만은 여기서 말하자면은 원금 몫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이자 몫은 작아진다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갚아가는 거니까 원금이 줄어드니까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는 줄겠죠. 근데 전체는 같으니까 원금 몫은 뭐해진다? 많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갚는 기간에 3분의 2가 지나면은 원금의 반절을 갚는다. 이런 말도 하나 기억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갚을 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잔금이라는 것은 남은 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아까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160만 원씩을 갚는데 예를 들면은 4번을 갚고 4년 후에 잔금은 얼마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4번은 갚았는데 앞으로 갚을 돈이 6번이 있다는 거죠. 그럼 6번을 어떻게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을 이걸 한꺼번에 6번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 시점으로 당겨서 갚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잔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 번 갚는 것을 연금이라고 하고 시점으로 당긴 걸 현가라고 합니다. 아까 남은 기간 동안에. 거기다가 아까 하나씩 갚는 돈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곱하면은 그게 상환액을 곱하면은 잔금이 된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잔금은 연금의 현가에다가 아까 여러 번 앞으로 갚을 돈 남은 돈을 여러 번 나눌 돈을 연금의 현가에다가 뭐냐면 부채 서비스 곱해서 한다라는 것.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 2분의 1을 갚았다고 하자고요. 상환 비율. 그러면 남은 돈은 2분의 1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금 비율에다가 상환 비율을 합치면 1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잔금 비율은 1에서 상환 비율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2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면 남은 돈은 1000만 원에다가 대출액에다가 잔금 비율 2분의 1을 곱하면은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대출액을 곱하면 잔금이 또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걸 뭐라고 외자고 하는 거니 연상. 연금의 현가는 상환액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으로 한다. 연상잔대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시면은 연상잔대. 그래서 연금의 현가는 상환액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잔금 비율은 대출으로 계산한다 해갖고 연상잔대 꼭 기억하시고 잔금을 계산한다. 이때에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로 하는 겁니다. 항상 잔금 그러면 연금의 현가로 하는데 그 연금 현가로 하는데 항상 밑에는 전체 기간이고 위에는 연금의 현가인데 남은 기간. 그래서 항상 잔금은 뭘로 계산한다? 연금의 현가고 밑에는 전체 기간, 위에는 남은 기간이다. 대단히 중요해요. 연금의 현가고 밑에는 전체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고 위에는 남은 기간이다. 해서 잔금 비율을 연금의 현가로 한다는 것, 그리고 잔금은 연상잔대로 한다는 것,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라는 것 부대죠. 그런데 그 부채 서비스액 중에서 원금 몫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이자 몫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
이 잔금 계산에 해당되는 이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하신 분은 숫자가 나와서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자꾸 반복을 하셔가지고 꼭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